자, 과목 3 수렵도구 제1종의 사용법 평가 영역 1 수렵용 총기에 대한 기본 풀이를 하겠습니다. 일단 풀이하기에 앞서서 이 평가 영역 1에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평가 영역 1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일단 목적은 포획이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1종 수렵도구는 총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엽총, 공기총 중심이고 석궁, 활, 올무, 창해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3번 세 번째 안전장치는 의도치 않은 발사 방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총기 이동 운반은 실탄 분리, 총집, 안전장치 이게 필연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오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총구 이물질 확인의 목적은 명중률이 아니라 총구 막힘 사고 방지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이 금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타인에게 총기를 빌려주거나 교차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임의 개조 성능 향상은 금지. 아홉 번째는 사격 연습은 역장지가 아니라 사격장. 이런 포인트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사격 판단은 대상을 확인하고 방향 확인하고 바로 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도 제가 공부하려고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각자 공부는 스스로 해야겠죠. 네. 틀리면 틀린 거를 검증을 또 해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풀이를 할 시간은 없고 요점만 간단히 이상한 것들만 골라내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것들은 납득이 되죠. 그리고 요거 수렵 총기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여 총구는 항상 정방을 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또 반복이 되는데 틀린 거죠. 전방이 아니라 총구는 항상 위를 향해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이건 기본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총구부터 깨끗이 닦는다. 이런 것도 반복되는데 뭐부터 깨끗이 닦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 실탄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8번이 좀 애매하죠. 총기와 실탄 및 연지탄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1번에 답이 있어요. 수렵도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연지탄이란 실탄 및 연지탄을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11번도 오리를 포획 시 갈대 집중에서는 은폐가 잘 된 복장을 입어야 된다. 이게 수렵할 때는 그럴싸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그 주황색 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13번은 3번 수렵총기를 해제받은 시간부터 일몰 전까지 수렵이 가능하다. 옳지 않은 것인데 언뜻 보면 맞아 보이지만 수렵총기를 해제받은 시간은 이제 수렵 가능한 시간과는 다르죠. 이제 포획 승인을 허가받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6번 즉시 중지하였다. 이것도 반복되죠. 이런 것들은 옳습니다.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19번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옆장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총기를 경찰관서에 보관시켰다는 목적이 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단순히 방문할 예정이어서 총기를 경찰서에 관서에 보관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23번은 20세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총기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보면 좋겠죠. 이렇게 뭐 외대 엽총이라던가 수평쌍대 엽총 이런 거 다 알면 좋겠죠. 상하쌍대 엽총이고 반자동 엽총 보통 반자 오연발 엽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펌프식 엽총 홀치기식이라고도 말하는 엽총입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고요. 장전 방식도 알아둬야 됩니다. 손으로 당기는 게 펌프식이고 꺾어서 장전하는 게 외대 쌍대고요. 그리고 공기총도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연지탄을 사용하죠. 펠릿이라고도 부르고 이 구경별 기능도 알아야 됩니다. 4.5mm는 단탄을 써야 되고요. 5.5mm 단탄, 산탄 같이 쓸 수 있고요. 6.4mm는 산탄 전용입니다. 자, 알아두면 좋겠죠. 이 265페이지는 너무 장인한 것들이고 외워야 되는 것들이죠. 네. 경찰서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반복되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자. 넘어가고요. 226페이지에는 34번 세계 최초로 발명된 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원시적으로 작동하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1번은 이 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기 화승 즉 총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승총이라고 하죠. 매치박. 그리고 36번 이탈리아 다빈치가 발명한 총기 불을 붙여 발사하는 총기 이거는 힐락식 총기랍니다. 좀 더 공학적 설계가 되어 있죠. 화승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 특징 구조는 라이터와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힐락식. 네. 단점은 불 붙은 심지를 유지해야 되고 화승총의 단점. 힐락식은 심지 없이도 점화가 가능한 것이에요. 계속 반복되지는 않는데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뭐 총구에 화약과 탄두를 넣고 심지에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발사된 총기이고 36번은 라이터 점화 원리와 같은 장치로 불을 붙여 발사하는 총기입니다. 32번은 정신병이 있거나 공공의 안전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자, 그리고 밀렵행위 이것들은 다 안 되죠.
안 되는 것을 제외하면 보이는 정답들입니다. 자, 그리고 39번은 이제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이 포획을 허가해 줄 수는 없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40번은 이제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맞습니다. 일단 합격을 했으면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수력 강습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강선은 애초에 그 공기청의 구조기 때문에 강선의 유무를 달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43번은 좀 이상한 게 3번 카트리지에 가스를 충전하여 발사하는 형식의 공기총은 공기 압축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스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은행에서는 이것도 공기 압축식이라고 일단은 묻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스식 공기총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가스 카트리지 방법. 공기 압축식으로 묻기도 한다네요. 그리고 펌프식 공기총, 공기 압축식 공기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52번은 이제 청동오리를 잡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기로 2번이 나왔는데 보통 12번이 이제 수렴용 총기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 1번은 또 왜 틀렸나? 6.4mm 단탄 공기총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산탄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5mm 공기총은 이제 연지탄 단탄 공기총을 총알을 주로 쓰고요. 그리고 4번은 2번에 비해 이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변경에 따라서 이제 사냥할 수 있는 대상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12번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질수록 좀 큰 동물들을 잡는다고 보면 되고요. 커질수록 이제 위력이 약해지고요. 네,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엽총은 이제 번경이라는 게이지 번 이런 용어를 쓰고 공기총은 이제 구경을 씁니다. 이제 번경은 같은 지름의 납부를 만들 때 몇 개가 1파운드가 되는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실제 시범 엽총은 약 18.5mm 그 구경을 가진 엽총이에요. 공기총 구경으로 표시를 하고요.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59번은 이제 실탄 분리가 먼저 기본이죠. 동시에라는 표현이 있으면 보통 틀립니다. 이거는 이제 양도양수는 항상 형사처분 대상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1번 이제 이거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 거죠. 뭐 다른 것들은 너무 명백하게 이제 위법한 행위고 이제 요거는 애매한 게 총포 소지가 허가가 없는 자가 순환수렵장 수렵에 대비하여 사격장에서 엽총 사격을 하였다인데 이제 사격장에 보관돼 있는 총기를 사용할 때는 총포 소지 허가가 없어도 되죠. 그래서 4번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외우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충격식 총도 알면 좋겠죠. 네. 충격을 받으면 공기치기로 내관을 때려 발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총기예요. 그래서 차륜식이나 화승총과는 이제 다른 현대의 충격식 총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양수, 양도 이것도 계속 나오죠. 또 양도, 양수가 정답입니다. 무조건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강조가 돼요. 그리고 73번은 이제 문제 답이 있죠.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4번 갱신허가 신청 시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양도, 양수 위반자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4번, 76번 4번 수렵 중 유효사고를 벗어난 수렵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단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정해져 있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78번은 이제 안전사고가 이제 반복되는 패턴인데 실탄 유출 방지를 위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안전관리, 안전 또 문제 답이 있죠. 소음기는 부착하면 안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 80번 이것도 그냥 외워야겠죠. 정당한 수리에 해당한 것은 과도한 총기 사용에 의한 공기치기 고장으로 놀이새 뭉치와 덮개를 교환하는 것은 정당한 수리고 총열과 기관부를 이제 변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81번도 나머지가 옳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틀린 게 됩니다. 총열 말고도 다양한 그런 원인들이 있죠. 83번은 이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장전 및 추출 연습을 수시로 해야 한다.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85번 지향 사격 자세는 목표물을 대략적으로 겨누어 발사하는 사격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안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가장 옳은 것 구조와 사용법 등을 이해하고 수렵인 상호 간 유기적인 협조와 수렵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기억해야겠죠? 반복됩니다. 그리고 쌍대 엽총, 외대 엽총 92번 이거는 쌍대 엽총이 총구 한 개 더 달려있기 때문에 더 무겁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93번은 엽총에 의한 안전사고 결과는 공기총에 비교해 치명성을 주고 있어 둘 다 위험하죠? 뭐가 더 소중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94번도 이게 표현이 애매하죠. 독착 직전까지 포획하되 이 표현이 애매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96번은
이거 알아야겠죠? 2번 옆정지 출발 중 교통 정체 및 사고 등으로 수렵지 도착이 지연될 것을 예상하고 해제지 경찰서에 그 사유를 알린 후 일몰 2시간 경과 후에 보관 조치하였다. 이럴 때는 해제지 경찰서에 그 사유를 알려야겠죠? 네. 97번은 개인 보관, 이거 틀렸죠? 자, 98번은 사실 애매하죠. 옆정지에서 허가받아 사용 중인 총기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데 왜 옳지 않을까요? 바로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안전유지를 위해 총포 소지자에게 바라는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안전유지를 위해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임금이 없는 거죠. 조치라기보다 이제 법령에 관한 겁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그 명령과 조치에 관한 사항들이죠. 98번은 이제 문제의 답이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100번 이것도 2번 제1종 수렵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해지지 또는 수렵장 관할 허가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개변조된 수렵도구는 허가받을 수 없다. 이것도 사실 옳지가 않은데 이 해제지 또는 수렵장 관할 허가권자의 허가 이 표현이 애매해서 이게 옳지 않다고 합니다. 정확히 총포 소지 허가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이 체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애매한 표현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총구는 전방을 지향하면 안 되죠. 이것도 좀 함정 문제 같은 거예요. 101번도. 102번 기름칠 계속 나오죠. 옳지 않은 것. 그리고 정조준도 옳지 않은 것. 그리고 105번 복장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이건 또 알아야겠죠. 수렵장에서는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복장보다는 주황색 복장을 입어야 한다. 옳고 수렵장 내 수렵용 조끼는 사면이 동일한 색으로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렵장 내 수렵용 조끼 길이는 허리선까지 내려오도록 해야 된답니다. 하지만 수렵이란 노란 글씨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답니다. 그리고 106번은 정말 애매하죠. 총기 안전사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언뜻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공이치기 파열이 아니라 총열 파열 가능성이 있죠. 공이치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관을 때리는 금속 부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안전사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봤을 때 4번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이치기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평가역 1은 끝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 목적, 정답 방향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오답 신호는 포획 효율, 개인 능력은 오답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1종 구분, 정답 방향은 엽총 공기총이에요. 석궁, 올무, 창에는 2종이나 사용 불가능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반복 패턴, 세 번째 안전장치, 정답 방향을 의도치 않은 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오답 신호는 조준, 성능 향상을 위한 게 아니죠. 그리고 운반에 대해서도 실탄 분리, 총집, 안전장치예요. 장전하고 이동하고 차량을 방치하고 총을 꺼내놓는 것은 오답 신호입니다. 그리고 총구 확인, 반복 패턴이죠. 정답 방향은 막힘 사고를 방지하는 거예요. 명중률 향상이 아니라. 그리고 허가 용도는 허가받은 용도로만 필요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오답 신호입니다. 다른 용도로 필요시 다른 용도. 그리고 대여 금지, 가족도 이미 사용 불가입니다. 양도에 해당한 거죠. 그리고 개조 금지. 그리고 연습 장소는 사격장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격 판단은 확인 후 위험하면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빠르게 사격하거나 수평 사격은 오답 신호예요. 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 영역 1은 종료하겠습니다. 자, 평가 영역 2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평가 2는 수렴용 총기의 특성이죠. 반복 패턴을 한번 파악해보면 일단 첫 번째 수렴용 총기는 엽총과 공기총 중심이랍니다. 보통 상하쌍대 엽총, 수평쌍대 엽총, 외대 엽총, 반자동 엽총 4.5, 5mm, 5.5, 6.4mm 공기총 정답으로 나오는 게 대체로 이런 총이고 외워야 됩니다. 이거 사냥할 때 쓰는 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답 신호는 보통 라이플총, 가스발사총, 공기권총, 마취총, 석궁, 홀치식, 자동엽총, 삼열엽총 뭐 이런 것들은 오답 신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법령상 규격 숫자 엽총 4에서 32번 0.41인치가 핵심이랍니다. 이것도 외워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5.5mm와 6.4mm 공기총은 거의 매번 나온답니다. 5.5mm는 단탄, 산탄이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한 걸로 나오고 그 이하는 단탄만 가능하죠. 5mm, 4.5mm는. 그리고 6.4는 산탄만 가능한 것. 오답 신호 뭐 6.4mm 단탄 틀렸고요. 6.4mm 연지탄 틀리고 5mm 단탄만 가능하죠. 틀리고 4.5mm 산탄, 6.5mm 공기총 이런 것들은 오답 신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엽총은 강선 없음 그리고 산탄 이동 표적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뭐 엽총은 강선이 없는 산탄총으로 보고 산탄이 퍼져 탄착군을 만들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물 나는 조류에 유리하다고 냅니다. 그리고 오답 신호는 엽총은 강선이 있어 유료 사거리가 넓다 뭐 이런 것들. 공기총처럼 종조준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틀린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공기총은 종조준, 곡종, 표적, 작은 조류 쪽입니다. 반복 패턴. 이제 문제는 공기총을 엽총보다 가볍고 반동은 작지만 정조준과 조준선 정렬이 필요하고 움직이는 표적에는 불리한 총기로 본다. 단탄 공기총은
고정 표적용 산탄 공기총은 작은 조류용으로 응동합니다. 오답신호 공기총은 초크를 사용한다. 오답신호공 엽총처럼 패턴을 조절한다거나 6.31 공기총은 연지탄으로 고라니 포획에 효과적이다라거나 공기총은 이동 표적에 가장 유리하다. 이런 것들은 오답신호입니다. 그래서 구경 탄종 표정 상태를 같이 본답니다. 나무 위 참새 앉아있는 작은 조류 공기총으로 가능하고 날아가는 청동오리나 빠르게 움직이는 조류는 엽총이고 고라니 멧돼지는 공기총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기보다 어렵죠. 그리고 6번째 반복 패턴 초크 조리개는 엽총 산탄의 상계도 조절 장치입니다. 그래서 정답기 중 초크는 조리개 같은 표현이고 엽총 총구에 부착 산탄 상계도 조절 산탄 패턴과 탄도에 영향을 주고 오답 신호는 모든 총기에 사용하고 공기총에 부착하는 것 산탄 공기총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나 실탄 속도를 높인다 조준을 편하게 하는 장치다 리브 초크 병합용 초크는 틀린 겁니다. 오답 신호고요. 그리고 7번째 초크 종류는 거리와 연결된다. 반복 패턴 기출에서 초크 거리 문제가 반복된다고 합니다. 근거리는 시링더 초크 장거리는 풀초크 외워야겠죠. 모디 초크는 중거리, 풀초크 장거리, 산탄이 조밀해지고 실린더 초크는 근거리, 산탄이 넓게 퍼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답 신호고 리브 초크, 병합 초크. 그리고 8번째 패턴은 산탄 탄착군이라고 합니다. 반복 패턴은 평가 영역 2와 실제 기출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패턴을 산탄 총기 발사 시 표적에 형성된 탄착군으로 묶고 같은 문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턴은 산탄이 표적에 만든 탄착군 그리고 엽총 산탄과 연결되어 있고 초크, 총열, 게이지, 바람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외워야겠죠. 게이지, 번경이죠. 오답 신호는 단탄 탄착점, 탄알의 속도와 방향, 엽총, 단탄이 선을 그리며 나가는 것. 패턴은 초크 자체, 다른 거죠. 패턴은 산탄이 퍼져맞은 모양입니다. 탄착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9번째 총열 리브 가늠쇠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정답 기준 가늠쇠는 앞 조준점이고 리브는 엽총 총열 위 조준 보조선. 그리고 총열은 산탄 방향 도달거리 패턴에 영향을 주고 초크는 상계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오답 신호 공기치기는 조준 장치로 되어 있는 게 오답 신호고요. 이런 것들이 오답 신호입니다. 약실 상계도 조절, 리브, 초크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조준을 모르면 가늠쇠, 리브고 산탄 퍼짐 패턴을 모르면 초크와 총열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10번째 엽총 형식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쪽은 외대 엽총, 단발 엽총, 수평상대 엽총, 상하산대 엽총, 반자동 엽총, 오연발 외대 엽총. 그리고 오답 신호로는 자동 엽총, 탄창 없는 오연발 자동 엽총, 3열 엽총, 라이플 잠참 엽총, 해증식 엽총, 훌치식 엽총은 오답 신호입니다. 그래서 최종 압축표는 이렇게 되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실험용 총기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이니까 풀이 해봐야겠죠. 1번 산탄과 단탄을 장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엽총에는 강선이 있어 유효 사거리가 넓다. 단탄 공기총에 강선이 있죠. 틀렸습니다. 2번 공기총은 6조 우선 총열로 단탄과 연지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기총마다 다르죠. 구경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제1종 수렵도구 견착요령은 모두 동일하며 엽총은 수렵동물 사냥에 적합하다. 단순하고 아주 옳은 설명입니다. 4번 숨을 멈춘 후 3분의 1을 내쉬고 격발하는 등 조준 방법은 엽총과 공기총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죠? 조준 사격을 하는 것과 그 움직이는 목표물을 사격하는 조준 방법은 다릅니다. 4번 강선이 없는 엽총은 움직이는 동물 사격에 가장 유리한 총기이다. 그렇죠? 그럼 강선은 뭐냐? 강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탄 공기총에 강선이 있고 이거는 탄환을 회전시켜서 안정화를 시키고 명중률과 사거리를 높입니다. 반대로 엽총은 강선이 없습니다. 산탄이 퍼지고 이동 표적에 유리합니다. 12mm 공기총은 없죠. 구경이 잘못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그거는 외워야겠죠. 엽총은 탄착군을 형성함으로 움직이는 수렵동물 사냥에 유리합니다. 탄착군은 산탄이 퍼져 표적에 형성하는 마젠 자국의 물입니다. 한 발의 단탄이 탄착점과는 다른 거죠. 이 엽총의 핵심 개념입니다. 엽총 산탄의 핵심 개념. 이것도 알아야겠죠. 공기 압축 또는 가스 등에 발사되는 수령용 공기총은 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는 옳은 것 3번 산탄 공기총은 구격 5.5mm 내지 6.4mm 것에 한한다. 이것도 알아야겠죠. 풀이는 이제 6번에서 32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36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9경 내지 49경은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탄 공기총은 구경 4.5mm 내지 6.4mm가 있다. 이거는 완전히 틀렸죠. 그러면 이제 산탄 공기총은 5.5mm에서 6.4mm, 단탄 공기총은 4.5, 5mm, 5.5m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외워야겠죠. 그리고 7번은 이 문제 은행이 틀렸습니다. 2번, 4번 내지 32번과 0.41인치 엽총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기총 규격도 틀렸죠. 6.5mm. 답은 2번이에요. 근데 문제 은행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가? 하여튼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외워야겠죠. 4번 내지 32번과 0.41인치 엽총. 공기총은 4.5mm에서 6.4mm 이하. 여기서도 또 반복되죠. 8번에 3번 5.5mm 공기총은 산탄과 단탄 중요합니다. 5.5mm 공기총은 산탄과 단탄 그리고 6.4mm 공기총은 산탄을 사용한다. 이게 옳습니다. 그리고 연지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기총으로 옳은 것은 4.5mm, 5mm, 5.5mm입니다. 그러니까 단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기총들이죠.
다시 산탄과 단탄총으로 분류되는 총기 중 산탄과 단탄을 사용할 수 있는 총기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총기 그리고 산탄만 사용할 수 있는 총기 반복되죠. 5.5mm 공기총은 산탄, 단탄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또 연지탄 5.5mm 공기총 나오고 산탄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6.4mm 공기총 반복됩니다. 그리고 공기총은 이제 소형 조율을 사용하고 사냥할 때 유리한 거죠. 라이플 소총 완전히 사용할 수가 없고 상하상대 엽총 낮게 나는 총동원을 표격할 때는 상하상대 엽총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12번 문제 답이 있죠. 1회 사격하여 참새 2마리를 포획했다는 것은 산탄이고 산탄이 가능한 것은 5.5mm 공기총과 6.4mm 공기총 참새죠. 소형 조류 그리고 반자 오연발 엽총입니다. 나머지는 단탄만 되거나 사용하면 안 되는 총기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외워야 되죠. 아까 그 반복 출제된다는 거. 가늠쇠와 리브 및 초크와 총열 조준과 산탄의 상계도를 조절하여 주는 장치로 옳은 것은 조준, 가늠쇠와 리브, 산탄의 상계도는 초크와 총열입니다. 기억해야겠죠? 자 그리고 15번 꽁포행용으로 6.4mm 공기총과 총기의 실탄이 장전이 가능한 연지탄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죠. 연지탄은 4.5mm, 5mm, 5.5mm 단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기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엽총의 설명을 옳지 않죠? 단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옳지 않습니다. 산탄에 적합하죠. 엽총은 구경이 크기 때문에 산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7번은 탄착군을 형성하도록 제조되어 있어 수렵이 용이하다. 왜 옳지 않을까요? 단탄을 사용하는 공기총도 있기 때문에 단탄 탕착점이 형성되는 것이 빠져있죠. 탕착점이 형성되는 것은 빠져있고 엽총에만 해당하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20번 이것도 수평사격을 한다. 이거에서 틀린 거고 동물에 대해서는 리드 사격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리드 사격이죠. 자 다시 또 나오죠. 초크는 산탄의 상계도를 조절하여 주는 장치죠. 자 그럼 상계도라는 것은 뭐냐. 일단 이미지는 이렇고요. 오픈 초크, 하프 초크, 풀 초크 실린더 초크 상계도가 크고 풀 초크 상계도가 작고 그럼 상계도란 뭐냐. 산탄이 퍼지는 정도이고 초크는 상계도를 조절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패턴은 표적이 실제로 찍힌 산탄의 탄착군 모양이고 상계도는 산탄이 퍼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근거리 표적은 넓게 펴져도 되고 상계도가 큽니다. 장거리 표적은 너무 퍼지면 안 되겠죠. 상계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초크와 연결시키면 실린더 초크는 상계도가 큽니다. 실린더 초크죠. 상계도가 크고 풀 초크는 작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실린더 초크는 근거리, 풀 초크는 상계도가 작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23번 5.5mm 공기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연지탄과 산탄을 포획 대상 동물에 따라 장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죠. 그럼 1번 라이플형 총기로 공기 압축이나 가스로 실탄을 발사시킨다. 옳고요. 경기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실험용 또는 유해조세 구제용으로 허가받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맞겠죠. 6.4mm 공기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연지탄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지탄을 사용할 수 없죠. 그리고 강선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3세 등 작은 새를 수렵하고자 할 경우 산탄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5.5mm 계속 나오죠. 옳은 것은 강선 있는 라이플형이다. 이것들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5.5mm 공기총에 산탄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결론은 산탄을 사용하려면 그 총 자체가 산탄총인 공기총으로 허가 등록된 총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총기 형식이 산탄 공기총이어야 하고 이 구조와 성능, 용도가 산탄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포 소지 허가 내용과 맞아야 되고 포획 조건과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강선이 없음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해요. 실제로 봐야 알 것 같습니다. 18번 이거 6.4mm 공기총 탄탄을 사용한다. 틀린 거죠.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죠. 5.5mm 공기총 연지탄 에너지 60줄 이하 60줄 이하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29번 엽총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4번 상하산대 엽총 격발 시 자동으로 장전되어 사격하기 용이하다. 보통 상하상대 엽총 중절식으로 자동이 아니라고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30번은 조준경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죠. 이 장전 방식을 설명하는 이미지를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절식은 이렇게 꺾어가지고 탄을 하나하나 넣어야 되고요. 반자동식은 이건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탄을 약실에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옆으로. 펌프식은 이렇게 당겼다가 당길 수 있는 이런 게 있고요. 이걸 펌프라고 하나? 그렇답니다. 볼트식 엽총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레버식 엽총, 카우보이가 쓰는 엽총. 요렇게 레버를 당기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는 레버 액션이라고 하죠. 대충 이렇게 알면 되긴 한데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이거는 문제은행 풀이이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2번 엽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 탄알은 18.3mm 이상의 2개 이상으로 제조된 실탄만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탄알 지름은 18.3mm 이하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도. 그럼 옳은 것 하역총으로 유효 사거리는 60m 이내이다. 옳고 나는 물체에 대한 사격이 용이하다. 옳죠. 수평상대 엽총 방아쇠가 1개에서 2개로 만들어져 있어 대부분 수렴용으로 사용한다. 옳죠.
자, 그러면 33번은 옳지 않은 것이죠. 엽총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1.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는 2발 이상 장전 후 자동 사격을 할 수 있다. 안 되죠. 실험용 엽총에 사용되는 것은 단자동, 수동, 방아쇠 한 번에 한 발씩입니다. 자동 사격은 오답입니다. 4번은 35번에 4번은 엽총보다 가볍긴 하나 신속하게 사격할 수 있는 것은 엽총이죠. 그리고 36번은 개조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리고 37번 또 반복되죠. 자동 및 방자동식이라는 설명 때문에 틀린 거고요. 3번은 1몰 후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39번 공기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공기총 총신과 압축 실린더는 분리되어 제조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공기총은 압축 공기나 가스의 힘으로 탄을 발사하는 총이기 때문에 총신, 기관부, 압축 실린더 또는 공기 저장부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겠죠. 틀린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반복되죠. 옳지 않은 것, 엽총에 비해 고용 표기적에 적합하며, 이거는 맞죠. 그러나 구조가 간단하고 엽총이 더 간단하죠. 여기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공기총 사용 용도, 소형, 조류겠죠. 넘어가고요. 자, 47번 수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기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훌치식 공기총이 나오면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맞고요. 자, 48번도 1번은 이상하죠. 소총, 이건 단탄만 사용이 가능하고, 6.4mm 공기총은 산탄, 경기용 엽총도 3탄으로 분류됩니다. 4번. 자, 패턴에 대한 설명 나오죠. 산탄 총기 발사 시 사거리에 관계없이 표적에 형성된 탄착군이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3번 산탄 총기 발사 시 산탄입니다. 사거리에 관계없이 표적에 형성된 탄착군이에요. 탄착점이 아니죠. 속도와 방향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엽총에 발사된 단탄 일정한 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것도 아니죠. 자, 50번 3번 외부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부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총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외부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부품은 아니죠. 그리고 51번 격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총기 부품 공이, 이것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52번은 범경 4번에서 32번 및 구경은 4.1인치예요. 외워야겠죠. 33번은 그래서 아닙니다. 그리고 53번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이거는 지금 구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4번을 택해야 되는 게 맞죠. 410 게이지는 실제로는 10.4mm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틀렸다고 하고 4번이 옳다고 알면 됩니다. 54번도 실제로는 15.6mm입니다. 네. 근데 반올림이 되어서 16mm로 외워야겠죠. 54번 이렇게, 이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20 게이지는 15.6이고요 28 게이지는 14mm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외워야겠죠. 네. 그래서 55번 인치 단위를 사용한 수렴용 요청을 옳은 것은 410 게이지. 이것도 똑같이 410 게이지. 그럼 외워야 됩니다. 총 게이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산탄총의 구경이고요. 엽총 본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총신 내경의 표시예요. 총신 내경의 표시 외워야 됩니다. 자, 58번 엽총의 구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알아두면 좋겠죠. 옳은 것은 1번 20번은 가벼워서 대부분 여성 엽사들이 사용하지만 12번에 비해 포획력은 떨어진다. 2번 상하쌍 대비 수평쌍대 엽총의 구경은 동일하나 기능이 다양하다. 그렇다고 합니다. 3번 12번은 대부분 우리나라 남성들이 수렴용으로 즐겨 사용한답니다. 틀린 거 4번 410 게이지는 산탄용이나 탄알이 가장 적게 들어가 고정 표적에 사용한다. 고정 표적이란 게 틀렸죠. 그러나 산탄용 엽총 중 작은 구경이죠. 제일 작은 구경이라서 탄알이 적게 들어가고 약한 편이기 때문에 낮은 범보다 약한 편이죠. 작은 조류나 근거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59번은 상하쌍대 엽총의 특징을 옳지 않은 거. 옳은 것은 중절식 외대 엽총보다 대체적으로 안전한 총기, 수렴용 또는 외 저속 구조물로 사용하죠. 4번 스프링식 엽총에 비해 반동이 작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수평쌍대보다 가볍다는 것은 틀린 거죠. 자, 그럼 61번 여기 반복되죠. 엽총 변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3번 4번 내지 32번 및 구경 0.41인치 등으로 법령상 규정되어 있다. 외워야 됩니다. 62번 상하쌍대 엽총의 특징을 옳은 것 알면 좋겠죠. 3번 조준경을 조차할 수 없으나 조준이 영위하고 명중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63번 수평쌍대 엽총의 특징을 옳은 것은 2번 상하쌍대에 비해 반동이 크나 가볍고 휘대가 간편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뭐 외워야겠죠. 역탄이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초크도 구조물이 아니죠. 포함된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개머리판은 기본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7번은 계속 반복되죠. 초크와 조준경 엽총이 구조물이 아니죠. 초크는 특정물이죠. 68번 반자동 3연발 엽총의 특징을 옳은 것 고정물체 사격, 그렇죠. 엽총 이동표적 사격용으로 제작되었죠. 70번 엽총 총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이거는 또 알아둬야겠죠. 1번 예비 총열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되고 한답니다. 기억해야겠죠. 예비 총열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71번 이것도 기억해야겠죠. 총열의 길이에 따라서 사격 시 패턴이 달라진다. 이거는 풀이할 게 아니고 외워야 됩니다. 총열의 길이에 따라서 사격 시 패턴이 달라집니다. 72번은 그리고 엽총 총열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강선이 있는 예비 총열이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그리고 엽총에 강선이 있다는 거 계속 반복되죠. 이건 틀립니다. 산탄의 상계도를 조절해주는 장치 초크, 무조건 기억해야겠죠. 초크는 엽총이 부탁할 수 있는 것으로 산탄의 패턴과 탄도에 영향을 주는 장치입니다. 자, 다시 패턴은 산탄이 표적이 형성한 탄착군이고요. 탄도는 탄알이 총구를 떠난 뒤 날아가는 경로입니다. 장거리 사격에 적합한 초크, 풀초크 외워야 되고, 근거리 사격은 실린더 초크, 탄착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아까 봤죠. 멧돼지 사냥, 근거리 실린더 초크입니다. 자, 이 초크 정리도 외워야 되는데 이미지를 보면 좋겠죠. 고정형, 조정형, 교환형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윅스 초크, 고정형 이렇게 생겼네요. 조정형은 조절 장치가 있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교환형 초크는 초크 팁으로 교체한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고정형은 붙어있겠죠. 조정형은 돌려서 조절한 거고 교환형은 갈아 끼우는 겁니다. 병합형은 없습니다. 그럼 모디 초크는 뭐냐? 여기 이렇게 초크로 일치하는 걸 리브 초크인데 실린더 초크, 풀 초크는 아까 나왔죠. 실린더 초크는 근거리고 풀 초크는 장거리, 모디 초크는 중거리입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면 좋겠죠. 그러면 초크 장착이 설명을 옳은 거 산탄 육중의 패턴과 관계가 있죠. 옳지 않은 건 산탄의 속도를 높여주고 조준을 편리하게 한다. 틀렸죠. 패턴과 관계가 있습니다. 초크는 탄착군 패턴. 116번 총열 덮개와 명중률은 관련이 없죠. 자, 총열 산탄의 방향성과 거리 그리고 패턴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건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다. 총열과 초크입니다. 자, 그럼 88번은 왜 틀렸냐? 옳지 않은 것이죠. 수평 상대는 가볍고 후배대가 간편하다 맞죠? 그러나 가볍고 후배대가 간편하면 반동이 작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므로 제조가 어렵다. 이거는 맞습니다. 당연하죠. 유혈 사거리 실탄 발사 시 동물 포획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것도 외워야겠죠. 허가 없이 부착할 수 있는 것은 공기청에 부착한 조준경이고요. 자동 엽총이라는 게 틀렸죠. 자, 93번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이것들은 맞고요. 가늠자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러면 부품들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봐야겠죠. 자, 부품의 설명인데 노리쇠 뭉치는 장전폐쇄 격발과 관련된 거예요. 주요 부품이고요. 개머리 덮개도 그렇죠. 방아틀 뭉치 및 총열도 당연하고요. 방아쇠 격발 관련 부품이에요. 기관부 가늠자는 엽총의 주요 부품이 아닙니다. 가늠쇠가 주요 부품이에요. 봐야겠죠. 약실 탄을 넣는 부분이고 총구는 리브 총열 위에 조준 보조선이고 총구 쪽 작은 조준점이에요. 초크 조리개는 같고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 총열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늠쇠 리브는 이거죠. 총열 위에 조준 보조선 총국 가늠쇠는 총구 끝 작은 조준점이고요. 기관부 노리쇠 공이 이렇게 생겼고요. 노리쇠 뭉치는 탕한 장전 약실 폐쇄 방아틀 뭉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개머리 덮개 가늠쇠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게 가늠쇠고요. 리브입니다. 가늠자는 이거고요.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준경 부착할 수 있는 총기 이것도 공기총이죠. 쉽지 않은 거 가늠쇠를 말한다. 틀렸고요. 정조준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 가늠쇠 리브 안전장치 공이치기 옳은 것 격려하지 않고 해주시 경찰서로 운반한 경우고요. 자동 엽총 때문에 틀렸죠. 참새 맵비둘기 소형종이고요. 계속 반복되죠. 조리개는 초크와 같죠. 발사시 산탄이 널리 퍼지는 걸 방지하죠.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맹수용 동물 포획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총기는 12번경 외대 엽총과 상하 쌍대 엽총입니다. 가장 작은 번경을 쓰죠. 외대 엽총. 104번은 가늠자 때문에 틀렸죠. 가늠쇠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외워야겠죠. 108번도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109번 560m 이하라고 인식하고 있다. 560m도 외워야 됩니다. 6.4mm 공기총 강선 때문에 틀렸죠. 이것도. 111번은 총열의 두께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일정하다는 게 틀렸죠. 112번은 이거는 미친놈이죠. 위법한 행위를 했어요.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 후 총기를 발사했대요. 이거는 틀린 이유는 양도 양수 받았으나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출했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양도 양수 절차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외워야겠습니다. 그냥. 자, 116번은 공기총인데 초크 부착이라고 하니까 틀렸죠.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야 되고요. 6.4mm 공기총은 산탄이고요. 이것도 반복되죠. 6.4mm 산탄이에요. 불어 대상으로 옳기 때문에. 이거는 반자동 외대 총기는 사격시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기고 있어도 한 발만 발사된답니다. 구조는 더 복잡하죠. 옳지 않습니다. 이것도 가늠자가 나오기 때문에 틀리죠. 네, 압축 실린더 분리라는 것 때문에 또 틀리죠. 이거는 외워야 되고 치명상을 입히는 거리입니다. 또 반복되죠. 산탄 엽총의 유효 사거리는 60m 이내이며 유효 사거리 60m 이내이며 탄알은 18.3mm 이하. 산탄 탄알 개수는 2개 이상입니다. 이거는 개머리판이 파손된다는 것 때문에 틀리죠. 총열이 파손될 수 있죠. 총열 파손 나오죠. 130번 좀 이상한 게 기능 및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기능과 구조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사실 법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냥 외웁시다. 1번 옳답니다. 132번은 탄착군이 형성이 좁고 가벼워 리드 사격이 탄착군 형성이 넓어야지 리드 사격이 유리하겠죠. 둥글고 무거우나도 애매한 표현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외워야 됩니다. 그냥 유도 사거리 최대 사거리가 가장 긴 총기로 깍지어진 거 반자 오연발 외대 엽총과 상하 쌍대 엽총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상하죠. 그것은 고라니 때문에 틀렸죠. 이거는 엽총에 대한 설명이죠. 햇볕 기온 이것도 외워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럼 옳은 것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총기로 외부 충격 등 경고하고 반동이 작으나 다소 무거운 단점도 있답니다. 그리고 조준이 빠르고 고장은 적으나 고장 시 소리가 난해하여 오래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교차하는데도 총기를 분해하는 단점이 있으나 첫 발은 총기 반동이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착용감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무거울수록 착용감이 좋죠. 1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럼 수평상대 특징 이것도 알아두면 좋죠. 반동이 큰 단점이 있으나 가볍고 후배가 간편하여 소형용으로 이것도 맞고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등 제조가 매우 어려운 것도 맞죠. 옳지 않은 것 사격 시 상하 쌍대에 비해 무게 분산이 잘 이루어지며 소제품은 서부 개척 시대부터 미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무게 분산이 잘 이루어진다는 게 옳지 않죠.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는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이죠. 141번 이건 틀렸죠. 번경은 길이를 숫자로 표현하시한 게 아니라 게이지랑 같죠. 총열 4경과 같은 낙구를 만들었을 때 그 낙구 몇 개가 1파운드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무게 단위도 아니죠. 인치입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장정되어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옳지 않습니다. 144번 가스식의 핵심은 총구를 빠져나간 뒤 압력이 아니라 발사 중 총열 내부의 가스를 일부 이용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문제 145번이죠. 초크 패턴은 맞는데 이 총열이 길면 사거리가 길어진다 이거는 너무 단순한 설명이라 틀렸다고 합니다. 2번은 총열 구경을 가장 넓혀준다고 하는데 이거 틀렸죠. 상계도를 작게 하고 좁게 좁히는 거예요. 풀초크는. 이 148번은 약실이 더 두껍게 약실 쪽보다 총구가 더 두껍게 제작되어 있다고 하는데 약실이 더 두껍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압력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그 장치이기 때문에 부품이기 때문에. 149번은 앞에 설명은 맞는데 감싸고 있다는 표현이 틀렸답니다. 장전 폐쇄 배출 격발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장치예요. 누리세 뭉치. 누리세 뭉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50번은 공기총, 이건 공기총이라 되어 있는데 초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죠. 151번은 500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이게 틀렸답니다. 네, 그렇답니다. 사실 이것들은 그냥 외워야겠죠. 옳지 않고요. 강선총은 갑자기 뜬금없죠. 옳지 않고요. 155번은 산탄 공기총 설명에 고정 표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옳지 않죠. 공기총에 대한 특성인데 이것도 산탄 공기총은 옆총과 같이 이동 표정용으로 제작된 총기이다. 이동 표정용이란 것 때문에 틀렸죠. 자, 158번은 엽총과 같이 밀리미터법을 사용한다 라는 게 틀렸죠. 엽총 게이지죠. 159번은 중절식은 정밀하지만 가격이 높다는 게 중절식의 일반적인 특징이랑 맞지 않답니다. 그렇다는지 잘 모르겠죠. 160번은 노리색 뭉치가 틀렸답니다. 이거는 그냥 잠금 장치가 완전히 결합된지 확인해야겠죠. 노리색 뭉치와는 무관합니다. 자, 그럼 중절식 공기총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총열 자체가 레버 역할을 하고요. 구조가 단순하고 가장 흔한 공기총이에요. 구조가 단순하답니다. 결국 이 특성상 정밀하지만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는 총기란 건 틀렸죠. 그리고 157번은 그냥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과 단정한 표현이 틀렸답니다. 자, 언더레버식 공기총은 이렇게 생겼어요. 총열 아래 레버를 당겨서 장전하는 거예요. 중절식보다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답니다. 사이드 레버 공기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이드 레버가 있죠. 레버를 젖혀 장전하는 거예요. 중절식은 총열을 꺾고 언더레버는 아래에 있고 사이드 레버는 옆에 있어요. GPT가 맛이 가가지고 이거 그냥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161번 언더레버식 공기총 탄알이 장전된 방식을 순서대로 나열했다. 탄알 장전 방식을 옳지 않은 것은 2번 두 번째 레버를 아래로 잡아당긴 후 방아쇠가 스프링 중심대 턱에 걸릴 때까지 밀어준다. 뭔지 모르겠죠? 그냥 외웁시다. 사이드 레버식 공기총 탄알이 장전되는 방식을 순서대로 나열했다. 탄알 장전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총을 어깨나 무릎 위에 안전하게 기대어 놓고 오른손으로 총 몸비를 왼손은 레버 손잡이를 쥔다. 옳지 않답니다. 이거는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불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163번 가스식 공기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3번은 스프링식 중절식처럼 이라는 표현이 설명이 틀렸답니다. 그리고 164번 언더레버식 공기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모에서 생기는 편차나 불안감 등을 제거하고 스프링총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고안된 총기이다. 틀렸다고 합니다. 165번 스프링식 공기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옳은 것 명중률이 높으나 장전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등 단점이 많은 총기라고 합니다. 자, 163번은 가스식 공기총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중절식이라는 이거랑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GPT가 맛이 갔어요. 이 164번은 표현이 모호하답니다. 추상적이라서 틀렸답니다. 일단 초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